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은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식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그 아이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었고,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가고 싶은 곳을 미루고,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식의 교육이 먼저였고, 내 건강보다 자식의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내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외로울 때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내 삶의 기쁨이지만 내 삶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행복의 기준을 자식에게만 두고 살아가십니다. 자식이 잘 연락하면 기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힘들면 내 마음도 무너집니다. 자식의 삶이 내 감정의 날씨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충분히 신경 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의 기준을 자식에게만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먼저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몸 상태가 어떠세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첫 번째 것은 건강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건강을 자식보다 우선해 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건강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자식은 부모가 아플 때 걱정해 줄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없습니다. 치료를 도와주고 곁에 있어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자식이 짐을 지게 됩니다.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노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자식 걱정에 내 건강검진은 미루고, 자식을 위해 무리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식에게 돈을 쓰느라 내 건강에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어온 건강이 노년에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집중하며 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분이 70대에 큰 병이 발견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식 걱정에 내 몸 걱정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하는 건데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자식 사랑과 연결될까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과 더 오래,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 당장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미루어 두었던 검진 예약을 하거나 매일 10분씩 걷기를 시작하거나 밥을 더 규칙적으로 먹는 것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자식 사랑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두 번째 것은 좋은 친구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식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왜 좋은 친구가 자식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첫 번째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오면서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고 비슷한 것들을 느끼고 비슷한 것들을 고민해온 사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긴 설명 없이도 공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설명해야 하는 것들이 친구에게는 자연스럽게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렵지만 친구는 비슷한 시간대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점심을 함께 먹거나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이런 일상적인 연결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자식에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버드 연구가 다시 떠오릅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의 질이라는 결론. 그 연구에서 친밀한 친구 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72세의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어르신이 처음에는 극도의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약속을 만들고 그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와 같이 살아온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설명 없이도 알아주는 사람들이거든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오늘 연락해보세요. 긴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짧은 연락 하나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이 들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야기를 빼고 나면 지금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세 번째 것은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것, 자식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자신만의 즐거움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자식의 기쁨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설렘, 작은 것을 이루면서 느끼는 성취감. 이것들이 내 삶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자식이 바빠서 못 와도 자신만의 것들로 하루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덜 서운하고 덜 외롭습니다.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취미와 즐거움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을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기십니다. 이 나이에 뭘 자식 걱정해 내가 무슨 취미야 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막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와 가사에 집중하시다가 70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림이 뭐야 라고 하시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붓을 잡으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색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3년 후에 지역 전시에 작품을 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미루어온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딱 그것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도구를 하나 구입하거나 관련 모임을 알아보거나 딱 한 번 시도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네 번째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것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왜 경제적 독립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식의 삶에 간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고, 자식 쪽에서는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은 자기 결정권을 지켜줍니다. 어디에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쓸지, 이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삶의 존엄이 유지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이 결정들이 자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만성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안정감은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집 마련 자금.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어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두 자녀의 결혼 지원과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다 보니 노후 자금이 상당히 줄어드셨습니다. 70대 후반에 건강 문제가 생겼는데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남습니다. 자식 위해서 한 건데 결국 자식한테 더 큰 짐이 됐어요. 처음부터 내 노후를 먼저 지켰어야 했는데. 경제적 독립을 위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서 여유가 있을 때 자식을 돕는 것이 건강한 순서입니다. 자식에게 나의 노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내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신가요? 60대 이후 자식보다 더 소중해지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건강도, 친구도, 취미도, 경제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온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 평온한 마음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내 마음을 대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해줘도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평온한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비교를 멈출 때 옵니다.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고 내 노후를 남의 노후와 비교하지 않을 때, 비교가 만들어내는 결핍감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자주 연락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의 삶에 계속 관여하고 싶은 마음. 이런 집착들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할 때 옵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부족한 것들이 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재산도, 지위도, 자식의 성공도 아닌 마음의 고요함이 진정한 풍요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까요? 한 분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도 항상 요즘 애들은 이래서 속상해라는 말이 많으시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분은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오는데도 항상 밝은 얼굴로 우리 애가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더 행복해 보이실까요? 자식의 방문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의 삶에 대한 걱정,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강, 좋은 친구, 자신만의 취미와 즐거움, 경제적 독립, 평온한 마음. 이 5가지 중에서 이건 내가 소홀히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자식만 바라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되거나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이 되거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방식이 된다면 결국 자식도 자신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노년에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 자식의 기쁨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닌 내 삶에 대한 기대,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행복한 부모는 행복한 자식도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만 삶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 자식은 그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더 존경하고 더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고, 오늘부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고, 오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오늘부터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낸 소중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것들을 찾고 가꾸어가는 것이 인생 후반의 과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균형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신을 돌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자신을 위한 것 한 가지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시작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